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최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제기했는데요. 회의는 2013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범부처 회의에서 내놓은 대책 중 농업부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어서 농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이후 7년 만에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범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농업은 없습니다. 실제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내놓은 대책들 가운데 농업 관련 대책은 전무합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된 이후 두 차례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종 분야별 긴급 지원 방안에 농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교통, 관광 공연, 수출, 해운, 영화, 통신, 방송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만 나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기관리대책회의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농식품부가 회의 참석 부처에 포함되지 않아 농업계 피해에 대한 범부처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기존의 장관급 회의체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비상태세에 돌입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리며 과기부, 행안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이 참석합니다. 기재부는 위기대응 직접 관련 부처로 구성화돼 필요시 참석자를 추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처음부터 빠져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MB 정부 시절 처음 등장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간 모두 167차례 열렸습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간 매주 열린 82번의 회의에선 농식품부는 총 79번 참석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기재부를 제외하곤 회의에 가장 많이 참석한 부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대책회의에서 농업계가 소외되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농업계 피해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농산물 수출 제한 등에 대비한 식량 안보도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특별한 대책을 할 때 농업 부분이 한 부분은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 요구해야 될 것이고요. 해외에서 어떤 공급에서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 생산까지 부진하면 정말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우리 농업은 직격탄을 맞았지만 그 대책에선 여전히 소외돼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외래 해충 발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외래 해충의 월동란 부화가 2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돼 농가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가 요구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이상고온에 외래 해충의 부화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의 월동란 부화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꽃매미와 갈색날개 매미충의 경우 전남, 경남 지역에선 작년보다 2주 이상 이른 4월 27일경, 전북, 충남, 경북 지역에선 열흘 빠른 5월 11일경, 경기, 강원 지역에선 일주일 이른 5월 10일경 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선녀벌레의 부화 시기는 5월 4일에서 15일경으로 점쳐집니다. 평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진 겁니다. 특히 갈색날개 매미충은 발생 지역이 갈수록 확대돼 농가에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6년 53개 시군에서 발생했던 갈색날개 매미충은 발생 지역이 점차 늘어나 올해 108개 시군으로 급증했습니다. 발생 면적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발생 시군이 늘면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감과 매실, 산수유 등 과수의 가지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고 분비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수 농가에 피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해충이 알을 낳은 가지는 이듬해 위축되거나 말라 죽어 과수생육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찰과 방제가 요구됩니다. 꽃매미는 포도와 배, 복숭아, 대추 등에, 미국 선녀벌레는 감, 배 등의 과수에 발생해 생육과 상품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돌발해충의 확산을 막으려면 과원과 인근 야산 나무에 있는 월동란 덩어리를 제거하거나 약충으로 부화한 뒤 어린 벌레일 때 적용약제로 방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덩어리 상태일 때 떼어내는 것보다 갓부화의 크기가 작을 때 약제로 방제해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돌발 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수원 내 월동란 발생 상황을 살펴보는 예찰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월동란 부화 시기에 맞춰서 제때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 약제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준비 사항들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한편 농진청은 대표적인 외래 해충인 등검은 말벌 또한 여왕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라며 4월에서 6월 사이 전국에서 동시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종 말벌의 생장을 저해하고 꿀벌을 공격하는 등검은 말벌은 양봉장 주변에 유인 트랩을 설치한 뒤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방제하면 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최근 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영농 창업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예비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청년 농업인 및 후계농 영농 창업자금 규모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영농 창업자금은 3,150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750억 원 규모로 600억 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3억까지 2%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영농 창업자금은 대출 기간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영농 창업자금의 대출 시행일이 2020년 이전인 경우 상환 기간은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더해 청년 창업농에 선발되면 영농 창업자금과 별도로 최대 3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농신보 우대, 농지 임대 우선 지원, 영농 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농업계 대학에서 국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교 3, 4학년 재학생들은 청년농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도 기존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와 진출 가능성을 고려해 농업계 대학생은 600명, 그 외 비농업계는 200명이 선발됩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매학기 등록금 전액에 더해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받고 학기당 의무교육 25시간을 필수 이수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는 정해진 기간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해야 하고 미이행 시 장학금은 환수됩니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원래 작년에 같은 경우는 농업계 계열 그 대학생만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비농업계 대상까지도 전면 확대해서 비농업계 분야 출신의 청년들도 이제 농업 농촌에 진출하는데 좀 더 기여하기 위해서 영농 창업자금 확대와 장학금 관련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어촌 희망재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지원 확대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시름을 앓고 있는 우리 농촌에 청년들을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올해 과실수급 안정사업의 계약 출하 물량을 16만 톤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과일 가격의 안정화와 원활한 수급이 기대됩니다.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유달리 빨리 찾아온 추석에 사과, 배 등 과일 출하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과일 가격은 하락했고 여기에 가을 태풍까지 겹쳐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과일의 과잉 생산이나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과실수급 안정사업을 통해 과일 계약 출하 물량을 전년 대비 2만 5천 톤 늘어난 16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과일 계약 출하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과일 가격이 하락하거나 급등했을 때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명절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과수 농가의 경우 경영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실 수급 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인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원받은 2,850억 원의 사업 자금으로 계약 물량 계약금을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농가 및 지역농협 계약 물량 신청 기간을 한 달 더 늘렸습니다. 기존 12개월이었던 사업 기간을 13개월로 늘린 겁니다. 아울러 자금 지원 시기도 5월에서 4월로 빨라져 생육기 시기에 맞춰 농가에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 과실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계약 물량으로 확보를 해서 특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성수기 물량 공급 안정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안정적인 가격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점진적으로 수급 사업의 폭을 확대를 해서 전체 과실 생산량의 15%에서 20%까지 확대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이라든지 소비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와 농협이 과일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계약 금액의 80%를 보전하기로 한 만큼 농가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농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약이 추가 연기되면서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이 나섰습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을 가득 채운 손님들이 분주한 손길로 농산물을 골라 담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은 바로 친환경 급식농가 지원 농산물. 코로나19로 계약이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특판전이 열렸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4월 한 달간 친환경 농산물 할인 판매전을 개최해 농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는 물꼬를 트여준다면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나눔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농가로 실질적인 그 팔로도 뛰기 때문에 이번 특판전은 전국의 한살림,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력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4월 한 달 동안 친환경 농산물을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매 품목은 기존의 학교 급식에서 수요가 높은 딸기, 양파, 당근, 파프리카 등입니다. 농가들은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들은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고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학교 급식 못해서 밭을 갈아엎는 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신선식품 같은 것들은 공급이 안 되면 상하잖아요. 근데 저희 소비자한테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공급자들도 이제 적절하게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친환경 농업협회와 친환경 자조금은 이번 특판전을 통해 국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통구조를 다변화해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잇따른 계약 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착한 소비 캠페인. 성큼 다가온 봄처럼 따스하게 번지기를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당초 상하반기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려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달에 60만 원으로 일시 지급합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3월 6일까지 신청한 19만 5,904명을 대상으로 시군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뒤 총 1,175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집행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어업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수출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중화권을 대상으로 총 60건의 긴급 판촉 행사를 실시한 결과
국산 인삼 등의 수출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삼 및 유제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27.3%, 7.7%씩 감소한 반면 3월에는 전년 대비 각각 20.8%, 16% 상승했습니다. 이에 두 기관은 온라인 채널을 겨냥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조천농협 등 도내 5개 지역농협과 협업해 명품 감귤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수익 기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저품질 극조생 감귤 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유라조생 또는 유라실생 대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유라조생 및 유라실생 1년생 묘목 22,669그루를 육묘 전문 생산업체에 분재배로 위탁 육묘해 내년에 2년생 대묘를 농가 과원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낭산에 소재한 한성 영농조합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13톤의 새일미쌀을 홍콩에 시범 수출한 결과 1일부터 월간 20여 톤의 물량을 홍콩에 수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일미쌀은 전북 익산의 낭산면과 황등면 일대에서 생산한 쌀로 이번에 바른시골 늘푸른 라이스 브랜드로 홍콩에 수출됩니다. 도 관계자는 쌀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제값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예로부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톡톡에서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양파에 대해 현장에 나가 있는 권소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인데요. 영국 속담에서는 매일 양파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매운 양파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양파즙을 찾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양파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파 특유의 쏘는 맛은 황화합물의 일종인 유아아릴 성분 때문인데요. 유아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높여 뇌졸중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또 유해 물질을 흡착해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고 지방 분해를 도와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성분은 폴리페놀 성분인 퀘르세틴. 주로 양파의 겉껍질에 많은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체내 면역을 높여주며 염증을 줄이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건강에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네, 양파에는 그 항산화된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케르세틴 성분은 항바이러스 효과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열을 가해도 잘 파괴되지가 않기 때문에 조리해서 섭취하더라도 도움이 되고요. 또 특히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양파 껍질로 차를 우려내어 마시는 것도 좋은 섭취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파는 보통 출하 시기에 따라 조생종과 중생종, 만생종으로 나뉘며 조생종은 4월 말부터, 만생종은 5월 말부터 수확하는데 수확이 늦을수록 저장성이 높습니다. 또 겉껍질의 색깔에 따라 흰 양파, 황색 양파, 그리고 정양파로 구분됩니다. 이 중 우리가 흔히 먹는 황색 껍질 양파가 퀘르세틴과 유황화합물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고를 땐 겉이 깨끗하고 딱딱하며 마른 것으로 골라야 하며 줄기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나 오래된 것은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저는 모든 요리에 거의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선 조림할 때든지 볶음 요리든지 탕이나 찌개에도 항상 많이 사용하고요. 오늘 김치 담으려고 나왔는데 거기에도 갈아서 김치 국물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양파는 집에서 떨어지지 않는 식재료예요. 양파는 높은 온도에서 볶거나 간장에 절이는 등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는데요. 이번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양파 매실장아찌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양파와 오이는 한입 크기로 썰고 깻잎은 길게 반으로 썰어줍니다. 매실액, 간장, 식초, 소주를 용량에 맞춰 섞어 절임물 재료를 만들어 팔팔 끓여줍니다. 끓인 절임물을 썰어놓은 채소에 부어준 다음 하루 이틀 뒤면 맛있는 양파 매실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양파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비닐에 넣어 밀봉하면 썩거나 무르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걸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